오늘 볼 거는요, 우리들의 블루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요거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필이면, 제가 안 본 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뭐, 물론, 노희경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모를 수가 없는데, 요걸 제가 다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제 시나리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동주와 이제 엮어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약간 뭐랄까 학교 선생님의 어떤 드라마사랑 뭐 이거에 따라서 골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군 정도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은이랑 미란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조금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뭐랄까 둘이 친구거든요. 근데 약간 그 친구로서 서로 간의 어떤 마음을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원래 다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여도 사실은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면들도 있고 다른 것 같은 또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우정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씬 11, 은희의 방 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동주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전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은희의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의 방 안이고, 그 다음에 거실 낫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좀 샷을 좀 나눠가지고 찍었을 것 같군요. 자,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은희의 방인데 지금 미란이가 여기에 뭔가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음료수병을 미안해요. 음료수병을 꺾어온 들꽃을 꽂아 은희의 책장 앞에 하나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미란이는 은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료수병에 꺾어온 들꽃을 꽂아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점프컷. 미란, 들꽃병을 식탁에 놓는, 그러다 한쪽에 놓인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보는 편안한, 그러다 무심히 옆을 보면 서류 사이에 정리된 일기장이 보이는 미란, 그걸 무심히 꺼내보며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프컷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행위의 연속을 우리한테 쉼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본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찍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따라서 행동을 할 건데요. 보면은 서류 사이에 정리된 미란이 정리해 놓은 일기장이 보이는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일기장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일기장의 어떤 소재적인 역할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 이라면서 당연히 이 일기장에는 어떤 추억이 좀 담겨져 있겠죠. 그치?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오전에 떠를 쳤다. 갈치가 잘 팔리니 은대구 북쪽에도 던달아 잘 나갔다. 비싸도 생선은 물 좋은 걸 사야 한다. 다시 한번 타지. 라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추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되게 평범하고 되게 일상적인 내용들이 언젠가 돌아보게 되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은희,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별표 표시가 일단 있으니까 한 번쯤은 찍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의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건데요. 이펙트로 화면은 앞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건 소리를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은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이거는 이제 은이의 어떤 목소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내용을 은이의 목소리로 읽어주려나 봐요. 오늘은 인권이랑 한판 붙었다. 미란이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미친놈처럼.
고등어가 안 팔려서 속상한데 그놈까지 짜증나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은희가 이제 생선을 팔았던 사람인 것 같죠? 그치? 자, 근데 이제 은희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이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뭐 나레이션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다시 일기장을 넘기며 이날은 갈치가 잘 팔렸군. 민어가 잘 팔렸군. 아우 이게 일기장이야. 생선거래 일지야. 아유 아무튼 열심히 살아. 여기 밑줄 이뻐 우리 은이라면서 나름대로 미라는 은희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 친구니까 그렇겠죠. 푸른 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에게 꼬꼬미라니가 3년 만에 푸른 마을에 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서로가 원래는 이제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그죠? 웃으며 기대되는 어제건의 일기장을 보고 있는 미란이가 오면 푸른 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옥동 삼촌은 미라가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춘희 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아들 만영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 애달파하고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나름대로 이 미란이가 마을에서 되게 주목받았던 인물인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쵸? 안 봤어도 마음이 짠해지는 눈으로 읽는다. 뭔가 가슴이 철렁하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미란이가 나름대로 이 마을에서 되게 네임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희는 이제 미란이와의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미란이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인 것 같거든요.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란이는 느낌이 이상해지는 여기 밑줄 놀라고 슬프기도 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란이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봤던 은이라고 하는 애가 뭔가 겉으로 나는 되게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은이가 조금 뭔가 의문점을 보이다 보니까 미란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되게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이라고 하는 애가 속마음에 이랬다고 하면 속상하겠죠. 그치?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쌤 29 은희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죠. 되게 많이 넘어갔네요. 은희 쓰레기통을 뒤져 일기장을 꺼내 식탁으로 와서 볼펜을 들어 일기를 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쓰레기통을 뒤져라고 얘기하는 거 보았을 때 아마 이 일기장이 버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은희,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아마 이 중간에 둘의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좋지가 않은 거죠. 은희 무심히 옆에 꽃병을 보는데 미란이 생각이 나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보면 미란이가 집안을 치우는 모습이 보이는 상상. 그쵸? 근데 이거 실제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얘 눈에는 못 봤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 거죠. 커트를 혼자 힘들게라는 모습을 보이는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희. 여기 밑줄.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은희는 이제 미란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둘 사이에 그 알 수 없는 뭔가 미묘한 뭔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은희 답답한 옆에 전화기를 들어 연락처에서 미란을 찾아 가만히 노려보듯 보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역시나 이제 행위의 연속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여기 밑줄 넌 그닥 의리 있는 년 아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요게 이제 둘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신 11과 신 29 사이에 아마 미란이가 지금 쳤던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넌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니야. 당연히 그랬겠죠. 미란이가 아까 앞서서 이제 일기장을 보고서 그걸 알게 된 거니까 너 이제 이 사이에서 너 이제 만나가지고 너는 의리 있는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지가 않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한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만 보더라도 둘의 관계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알 수 있겠죠? 씬 30, 달리는 은희차 아침, 은희, 답답하게 운전해가는, 속상하고 하나 궁시렁,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니야? 은희 열받아 차에 길가를 세우고 숨을 훅 오르는, 생각할수록 열받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름대로 좀 성깔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가 감히 어떤 나한테 하고 전화를 걸어 미라네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다시 전화해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고, 차를 운전해 공항으로 가며 전화해 말하는, 민구나 나 서울 간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저돌적이죠? 성격이 좀 급한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거 미란이 찾아가는 거죠. 민구나 나 서울 간다이. 가게 대충 너가 뿌리라 라고 하면서 야씨 대놓고 이제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다 좀 정리가 좀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요거는 한번 저도 보려고요. 나름대로 좀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안 볼 수 없죠.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가끔씩 그래도 올라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쭉 보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게 보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못 봤거든요. 봐야 되겠죠. 미라 들어와 보면 은희 마사지 침대에 엎어져 있는 맨몸의 수건을 덮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지금 미라니의 직업은 아마 안마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죠? 하고 찜질된 수건을 꺼내 조금 뜨겁습니다 하고 손님의 등을 덮어 있는 수건을 먹이다. 은희의 등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은희구나 싶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몸을 보니까 이제 은희인 걸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둘이 되게 오랜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가만히 마음 추스르고 은희의 몸을 들고서 깨닫는, 다짜고짜 화난, 속상한, 내가 무사, 의리가 없는 년이라 따지러 왔냐? 속상하고 분한 눈가 불고 일어나라 하며 너 목걸이도 돌려주고 라고 하는 거 보았을 때 이 목걸이가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우정의 증표로 보이죠. 징표죠, 미안. 그냥 따서 입은 열려있잖아. 의리가 너가 없지, 이 새끼야. 너가 날 늘 만만히 보고 무술이 취급하고 1년 전 너 그랬지. 너 세 번째 이혼했을 때고. 내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일 서울까지 한 달을 달려왔을 때 너가 술 처먹고 친구들 앞에서 라고 돼 있는 거 보았을 때 이제 둘이 이제 은희가 되게 미란이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서울까지 바로 쫓아간 거죠. 근데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희가 터지는 게 고마움. 그러나 차분히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뭘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못하고 있죠. 나는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여기 밑줄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였네요. 은희 그 입장에서는 이제 미란이가 나를 친구로 정말 여기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었던 게 그 사건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란이가 이제 서울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희 입장에서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올라갔는데 딱 미란이 찾아가니까 이제 미란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마음이 상할만 했네요, 여러분들. 너가 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꼬붕 무수리? 하녀는 아니고 여기 밑줄. 네가 만만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만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치? 뭐라? 야, 이 새끼야. 내 이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부모도 형제도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도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여기 밑줄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새끼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란이는 지금 현재 이제 이혼도 세 번도 하고 가족과 관계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즉, 얘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의지할 곳이 누구였던 거야? 바로 이제 은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은희에게 이제 나는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걸 이제 어필을 한 건데 좀 표현 방식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이게. 가슴이 아프죠? 호시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내가 무슨 의리 없는 년이라고. 의리가 없는 년은 맞지. 네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여기 밑줄 나한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말했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우린 친구니까 서로가 말로 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따지고 내가 잘못 인정 안 하고 미안한 사과하지 않으면 머리 뜯었어야지. 인정이처럼 그래야 그게 의리지에 모르는 남처럼 가슴에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미란이는 이제 만약에 뭔가 우린 친구고 정말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꺼리낌 없이 서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너 의리 없는 거. 싫어. 뭐 먹고 살기 힘든디 너 머리 뜯으러 언제 가냐? 오늘은 왜 왔냐?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왔어. 의리 있는 년. 이제 서로가 화해가 된 거겠죠. 몸이 돌이야. 이 몸으로 손님 일어나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오늘 스케줄 어떠세요? 바로 제주 가시나요? 너한테 워낙 큰 문제라면 2박 3일 풀어야 되는데 오늘 제주 어떻게 아프냐? 모레 갈 거요. 너 단단히 맘먹으라. 내 원한 다 받으라. 네. 그럼 시간도 많으신데 마사지는 풀코스로. 손님 몸이 너무 굳으셔서 제가 이대로 그냥 가신다 해도 못 보내겠네요. 맨날 편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는데 대행나와 일하면은 편히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미란이는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좀 그래도 무대 받았겠네요. 그 당시에는요. 소나기야 힘이 제법이다. 인정이 머리끄댕이 잡아치는 거 봤을 건데 니 빵 친 건 안 아팠니? 요때 빵을 뜯었나 본데요. 요때 돌려주켜 니가 싸대기 맞은 거 말하고 자주. 사실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었다. 이거 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이건 알겠지만 미란이에겐 들리지 않아요. 은희의 속마음이 그냥 여러분께 들리는 겁니다.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그 새끼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세상이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에게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그 밤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진한 깊은 추억 하나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친구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8명의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스케줄상 좀 친구들은 또 회사원이고 그래서 저랑 자주 못 만나요. 제가 이제 제일 참석 많이 못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가더라도 정말 옛날처럼 잘 대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죠. 그 나름대로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또 친구들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닌가? 두세 명 더 있나? 또 생각해보니까 또 좀 더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도 되게 의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우정적인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그 연결성을 좀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시나리오 기법 같은 거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있으면 웬만하면 학교를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 작품은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학작품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화작 가지고 그래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요. 수업 때 만날게요. 고생했습니다.